탱크탱크 창립식에요. 하얀 옷, 빨간 배지 달고 곁을 지켰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이요. 대변인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했던 영상 전해드리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113명이 있는데 대여 투쟁에 전선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 1년을 했는데 겁을 내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당 내부 총질은 열심히 하죠. 내부 총질하면 그걸 개혁파로 포장을 하거든요. 이 당은 희한해요. 내가 23년을 있었는데 23년 동안 이 당에서 소장개혁배라고 나와서 떠든 사람들 보면 그 대여투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속해 있지만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총대를 메고 대여투쟁을 한 게 내 23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말했다고 온갖 음해도 다 당해봤고 지금 혼각을 하는 이유도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이 힘이 없어요. 일명 이미지 조작, 상징 조작의 좌파를 공부하고 학습해보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홍카콜라 제작자에 지금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요. 저렇게 흰 옷 입고 붉은 배지 달고 있을 때 저희가 알아봤어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저 의상에도 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와 보니 백의종군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하얀 옷과 그다음에 홍카콜라의 홍을 상징하는 빨간 배지를 일부러 이렇게 매치를 해서 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TV 홍카콜라가 지금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배현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쪽에다가 전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떤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꽃다발처럼 앉아 있는 그런 비대위 대변인 직보다는 차라리 홍카콜라에서 좀 활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비대위 대변인에서 활약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본인이 홍카콜라로 가면은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변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 홍카콜라에서의 역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본인은 꽃이 되기보다는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선택 과정, 당에는 미리 알렸다고 하나요? 이 비대위 측에는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비대위에서 이제 만류했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이 대변인의 선택은 분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사람을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현진 대변인은 나는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라 이념과 가치 철학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배현진 대변인의 이념과 가치 철학은 홍준표 전 대표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재희 변호사 아주 적합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대변인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지는 오로지 누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건데 사실은 대변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언론에 회자되거나 제대로 된 논평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귀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과거에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같이 있었던 여성 정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있었죠. 아무래도 류여애 전 최고위원보다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배현진 대변인이 함께 있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비대위가 어느 정도 순항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나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맞는 홍준표 전 대표로 가는 배현진 대변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교수님 말씀 주셨을 때 홍준표 전 대표 곁에 있는 배현진 대변인, 이 유불리를 따지는 건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만 보기에는 둘 중 누구에게 더 득이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게 최고의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당장 당내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물러나고 비대위가 순항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도 보수의 외연 확대를 통해서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홍준표 전 대표는 더 강경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내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할 것이고요. 네. 바라보는 지점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권으로 가기까지 내 조직, 내 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홍카콜라 TV를 만들고 여기에 배현진 대변인이 옆에 있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득이 되겠죠. 네. 지금 뭐 한국당 합류하신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의 곁에 있는 배현진 대변인입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이분이 가셔서 뭐 홍카콜라 제작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진행자처럼 직접 방송에 등장할지는 미지수이겠지만요. 본인이 네. 직접 알린 바에 따르면 홍카콜라 제작하면서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에게 친화적일 수 있는 보수 세력 내부의 청년들,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뉴페이스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생중계할 때 옆에서 코칭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방송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뭐 표정이라던가 뭐 딕션, 발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인즉슨 김병민 교수님 말씀처럼 홍준표 전 대표와 친홍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그룹 안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당초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게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대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네. 전당대회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정가에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밖으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아무래도 대외적인 인지도가 있는 배현진 전 대변인이 합류한 것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천군만마같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대위가 이번 당무감사에서 배현진 전 대변인을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유임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마다하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네. 이런 부분 본인은 이제 홍 전 대표에 대한 의리는 지켰지만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지켜주려고 했던 당에 대한 의리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선당 후사를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당 후사의 정신을 조금 외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당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당에서는 참 껄끄러워하는 홍준표 전 대표 곁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김상희 평론가님, 의리일까요? 이게 그 정치 현장을 좀 보면은요. 네. 이게 뭐 그 주류에게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류 리스트에 30번에 오를 것이냐, 네. 아니면 비주류 리스트에 네. 5번 안에 들 것이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박이네요. 이제, 지분 정치인 건데요. 네. 예,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세력이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네. 자기 사람을 리스트 한 몇 번, 뭐 1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네. 작게는 자기 리스트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확실한 지분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만 볼 수는 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치 경력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준표 키즈로 불린다든지 네. 친홍계로 불려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 14만. 네.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미래에 네. 자기 지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 추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지분의 그 네. 최측근이 된다면 네. 거기에서 가장 배려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존재하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또 한국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왔을 때까지 마치 매니저처럼 꼼꼼히 현장을 살폈던 배현진 대변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홍카콜라 관련해서요. 김 교수님 정말 기세가 놀랐던데요. 14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좌파했던 거 기억할 게라면서요. 정치 계획을 다 홍카콜라 안에 담는 것 같아요. 네, 그 홍준표 전 대표 얘기에 따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주축이 20대, 30대고 이제 보수적인 당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100만 구독자로 늘어나는 건 순식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과거에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10만이 넘게 되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복수의 구독자들이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고 홍카콜라 TV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호기심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콘텐츠를 끌고 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에는 저는 여전히 약간은 회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가요, 아까 내부 총질을 한국당이 한다, 희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이분이 그동안 미국에서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좌파, 패족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집권을 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겠다. 어쨌든 본인도 이 홍카콜라를 플랫폼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모양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대선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본인의 역량이나 컨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홍보하는 방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 의하면 좌파들은 그 홍보를 잘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련되게 홍보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 충분히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개혁 소장파까지 비판을 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과도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비판한 개혁 소장파들은 사실상 대부분 비박, 범비박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이제는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나중에 대권 후보를 뽑는 국면에서 이 당원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한국당으로는 안 된다. 백마탄 초인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바깥에서부터 치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대권 후보로서 당을 접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공격은 결국에는 이 작은 점에 집중시켜야만 뼈아픈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공격하죠. 친박도 공격하죠. 이 개혁 소장파라 불리는 범비박까지 공격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총알을 난사하고 있기 때문에 뼈아픈 공격이 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다 공격을 하는 난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상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